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 다음 날부터 윤석열 관련주들이 차례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 명절 선물 삼부토건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 원전 정책 한신기계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신기계는 왜 상한가를 갔을까? 원전 정책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왜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까? 그건 윤석열 당선인이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억눌려 있던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중지되었던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재개됩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에서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2015년도에 건설 계획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졌었습니다. 사진은 신한울 3, 4호기의 부지인데 텅텅 비어있죠. 그런데 이제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이후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원전 건설이 재개되면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어떤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제품을 공급했을까? 바로 한신기계 공업이 2011년 원자력 발전소 신울진 1, 2호기와 고리 3, 4호기에 제품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원전에 제품을 공급했으니까 이번에도 원전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신기계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가동하면 수혜를 보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한신기계의 제품은 뭘까? 한신기계의 주요 제품은 공기압축기입니다. 일명 공기팡이죠. 공기압축 기술은 로봇, 의료기기, 원자력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한신기계의 공기압축 기술은 원자력에 이용됩니다. 실제로 2011년에 한신기계는 원자력 발전소에 제품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한신기계를 원전 관련주로 분류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전을 국내에서 신규로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재료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하나 더 있죠. 수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범정부 수출 지원단을 구성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원전 수출은 수십조 원짜리 대박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죠. 원전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상품이라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 수출 TF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주도하여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거니까 향후 대박 수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국내에서는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짓겠다. 해외에서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수출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니까 주식시장의 참여자들도 원전 정책은 확실하다 믿고 원전 관련주에 매수 주문을 질렀던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매수만 하다 보니 어느새 가격은 상한선까지 도달했던 것이고 따라서 한신기계 상한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게다가 한신기계 공업은 이미 안정적인 흑자 기업입니다. 2018년도 순이익 33억 원, 2019년도 순이익 16억 원, 2020년도 순이익 34억 원입니다. 여기에다 원전 수혜까지 받으면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한신기계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정리하면 한신기계는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 정책주입니다. 흑자 기업이고 상한가를 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증시 격언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외되었던 원전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상황도 긍정적입니다. 탄소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중국이 얼마 전 520조 원을 들여서 원전 150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죠.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원전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몇 개만 수주를 받아도 대박이죠.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경쟁국에 비해 30% 이상이나 저렴하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혼자서 원전을 다 지을 수 없다면 수주를 줘야 할 텐데 가격이 저렴한 한국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전경입니다. 그동안 원전은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탈원전이 친환경이다. 아니다. 원전이야말로 친환경이다. 이러면서 반대되는 주장이지만 근거가 모두 친환경이었던 놀랍고 웃긴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전경입니다. 2021년 12월을 끝으로 현재는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지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는 원전을 지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이제 친환경으로 거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원전은 뭔가 친환경이 아닌 것 같지만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다는 걸 알고 나면 놀랍게도 친환경이 맞습니다. 이러한 결론에는 아마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어른의 사정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원전이야말로 값싼 친환경 에너지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방사능 유출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양성자 92개, 전자 92개가 들어있습니다. 중성자 숫자는 다양한데 중성자 숫자에 따라 우라늄 234, 우라늄 235, 우라늄 238로 구분됩니다. 이 중 특히 우라늄 235가 핵분열이 잘 일어납니다.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세슘과 요오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세슘이 방출되었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 방출이 아니라 세슘 방출이라고 하죠.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세슘 137이 됩니다. 세슘은 물,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방출된 세슘은 공기 중에 떠다니지 않고 금방 땅으로 떨어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세슘은 대부분 토양에 축적되어 아직도 인근 산림 지역에 대부분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슘의 반감기는 30년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발생했으니까 아직 30년이 안 지났죠. 그래서 남아있는 겁니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지역은 들어가려고 하면 귀한 곤란구역 경고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세슘은 자연 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슘을 발견했다면 무언가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사진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던 2011년 3월 16일에 촬영된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4호기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던 걸까?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지진과 해일로 인해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당시에는 지진 해일의 높이가 높아봐야 5m 정도라고 예상했습니다. 5m는 어느 정도냐면 성인 3명의 키 높이입니다. 저 멀리서 해일이 밀려올 때 내 키의 3배나 된다고 상상해보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 발생한 지진은 50분 후 높이가 15m나 되는 지진 해일을 만들어냈고 그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습니다. 발전소 설계 당시에 예상한 해일 높이를 아득히 초과하는 높이였죠. 따라서 발전소가 침수되어 버렸고 모든 전기시설이 정지되고 손상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원자로 안전을 위한 최소 전력마저도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원자로 냉각을 위한 냉각수 펌프도 가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로 내부 온도가 상승하였고 방사능 유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듯 자연재해는 아찔할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만화 원피스에서 오다 에이치로 작가가 사왕 힘수염에게 지진을 일으키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부여한 것도 일본이 얼마나 지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일본만큼 지진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겠죠. 만일에 대비해서 더욱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HLB의 남윤재 HLB 헬스케어 사업부 사장은 당사의 검체 도구 및 알코올 수압 품질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품질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에보트에게 검체 도구를 수출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한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다는 말은 HLB의 제품을 원하는 고객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없는데 제품을 풀 생산할 리는 없기 때문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공장을 풀 가동하는 걸 보면 한동안은 긍정적인 시장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우라늄의 양성자는 92개입니다. 세슘 137의 반감기는 30년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